자, 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IR 탐방 리포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티라유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씩 스물스물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뉴딜 정책 쪽에서 이제 물류 자동화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좀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인 티라유텍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그 SK 쪽에 지분을 좀 투자를 받아서 SK향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어서 좀 관심을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는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공장들이 셧다운이 되기 시작하면서 니즈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대기업들로부터 어느 정도 니즈가 좀 확대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대기업들은 나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조금 이제 효율적인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원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그런 장비나 그런 시설을 구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이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쪽으로 얼마만큼 확대가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품종 대량 생산을 위한 유연 자율 생산의 중요성이 이제 비대면 무인 자동화 확산에 따라 스마트 팩토리가 주목이 되어지고 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 팩토리 마켓 시장이 계속적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스마트 팩토리 어플리케이션 시장 규모가 약 한 18조 정도가 된다. (2023년까지) 매년 11%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 업계 최초 코스닥 상장했다. 상징적인 의미라고 좀 보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전문적으로 이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는 이제 티라유텍이 상장 회사 중에는 유일한 부분인 것 같고, 되레 이제 로봇이라든지 그 물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 부분으로 나눠서 이 부분을 조금씩 하는 부분의 회사들은 상당히 좀 많이 상장이 되어 있지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는 이 업체가 처음으로 상장을 한 부분이라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매출액 추이 사업 구조 변화가 이제 SCM MES 로봇 사업부에서 빅데이터와 플랫폼 사업부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조 시스템 컨설팅,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공급, 그리고 제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렇게 세분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최고의 솔루션 개발 기술과 국내 대기업 고객 대상의 다양한 구축 경험을 바탕, 제조 경쟁력 확보, 그래서 동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업들, 서플라이 체인 매니저먼트라고 해서 이제 제품 공급을 위한 수요 예측, 판매 계획, 공급 계획, 생산 계획, 이런 부분들을 프로세스를 전반에 걸친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 생산을 위한 자재, 공정, 품질, 출하, 설비 관리, 생산 관리의 제조 자동화 프로세스 전반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래서 인텔리전트 팩토리를 위한 시작, 이런 솔루션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비대면 무인 자동화를 위한 자동 반송 제어 소프트웨어, 물류 로봇 하드웨어를 제공을 하는데, 로봇 자율주행 전문 기업인 클로봇이라는 쪽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했다. 그리고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생산 계획 공유를 위한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동사는 SK 쪽에 이제 지분을 투자를 받아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SK 그룹 자체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솔믹스, SK 하이닉스, 그리고 SKC, 다양한 SK 그룹이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방위 산업이 계속적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자동차, 항공, 방위, 이런 쪽, 그리고 정밀 소재 쪽, 바이오 제약까지, 그리고 반도체나 2차전지, 태양광까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니즈는 상당히 좀 많이 대기업들이 이제 원하고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으로 이제 얼마만큼 빨리 확산이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확대, 센트럴 그룹과 IT 합작사 설립을 통해서 모빌리티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거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를 보면 SK그룹 쪽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 SK 하이닉스, SKC, SK 이노베이션, SK 실트론. 그래서 이 SK그룹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까지 연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실적이에요. 실적이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285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큰 그런 베이스는 아닙니다. 못해도 1000억 정도는 넘어가야. 근데 SK 쪽에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평가를 높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매출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SK그룹의 전략적 투자 유치 이후
적극적 캡티브 마켓을 공략을 할 거다. 지금 이제 신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신규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얘기해드리면, 신규 상장을 했을 때 가장 정점의 실적을 찍고 나서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9년에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을 했을 거예요. 정점을 찍고 나서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제 얼마만큼 실적이 제자리를 찾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상장을 시켰기 때문에 대개 상장 이후에는 좀 실적이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역시 1분기도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서 올해 실적이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는지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뭐 전자공시를 통해서 보더라도 지금 이제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매출에 대해 베이스가 커지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시면 참고로 지금 시가총액이 780억 정도, 790억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자본 총계를 봐더라도 258억 정도 자본 총계인데, 높은 적정 가치보다 자산 가치보다 이제 높게 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SK 지분 관련된 부분으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SK가 이제 13.8%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SK그룹 쪽에서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올해 얼마만큼 실적이 자리를 잘 잡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 근데 이미 상장할 때 실적을 다 끌어모아서 상장을 시켰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61억 1분기 때, 근데 지금 55억을 기록을 하고 있죠. 영업이익 자체도 1분기에 적자, 근데 적자폭이 좀 커졌고, 당기순이익도 좀 적자폭이 좀 커졌죠. 그래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실적으로 매출을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몰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는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매력은 없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크게 매력은 없지만, 이제 SK그룹 쪽과 연계를 해봤을 때 좀 시너지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대략 이런 종목들은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좀 넉넉하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실렸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수반이 되기 아직 못하고 있는 흐름이고, 수반이 된다라고 해도 뭐 역시 16,000원 이상은 좀 강하게 좀 돌파를 해야 차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9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상장이 된 지가 이제 한 뭐 6, 7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 아직 뭐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을 만한 방향을 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얼마만큼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는 이제 실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티라유텍 관심있게 보자라는 의미로 방송을 좀 열었고요. 투자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